안녕하십니까. 주일에 설교를 끝나고 유튜브에 알람이 떠서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소위 종교계통에 종사하고 있다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을 향해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이런 식으로 무슨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동영상 몇 편에 각 종교별로 한 2편씩 봤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그 동영상을 보내더라고요. 그럴 때 제 속에서는 기독교는 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왜 또 한 소리 하고서 또 잘났네? 쟤는 반성을 좀 해야 되잖아요. 무슨 또 선지자니 예언자니. 아이고, 또 시작을 할 때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분들은요,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상한 말고요. 그 바람에 내가 이제 속이 상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이리저리 굴러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몇 가지 점이 눈에 띄는 게 있고 또 몇 가지 점에는 저도 아마 이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 되면은 중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그림을 그려놔놓고 제가 혼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한번 증거 삼아, 이 대통령 퇴임쯤에 증거 삼아, 그때는 제가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증거 삼아 저 자신이 얘기를 똑바로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살피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제가 그 이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생일 1963년생인데 그 12월 8일이라고 생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각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생일은 그동안에 겪어왔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대한 그 자기 일기를 줘가지고 썼다는 그 책이 있잖아요. 첫 편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생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
이 생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역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역경으로 넘어갔을 때 이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택화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풍정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정패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핵과 대통령됨과 이 주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저는 지천태로 봤어요. 그래서 지천태의 옥회인 군주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역시 교섭하고 소통하라, 이것이 괴상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교섭하고 소통하느냐 라고 봤더니 아래가 전부 다 양이라서 아랫사람, 즉 똑똑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만큼 소통해야 된다.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만큼 소통해야 되면 누구에게? 똑똑한 아랫사람에게 라고 저는 봤어요. 이 정도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럴 때 그 똑똑한 사람에게는 딱 하나,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뒤엎어라 라고 하면서 처신 방법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로제듯 하라. 그러고 상황에 맞게끔 하라. 목표는 어디다? 백성들이 이로우면 하라. 크게는 기존 관례를 뒤엎어버리면서 그 관례를 지금 현재 부닥쳐 있는 상황에 알맞게끔 그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자로재듯이 해라 그 얘기죠. 저는 이렇게 괴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효인 군주의 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해 갈 것 같다? 글쎄요. 이렇게 했을 때 기존 관례를 뒤엎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기독교의 목사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강성했던 나라가 망할 때쯤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꼭 끄트머리 뭐가 있죠? 조선 때는 서원이 저희들끼리 땅 따먹게 해가면서 서원을 장악해가며 별별 짓을 다 했죠. 그 이전에 고려 때는 뭐가 있어요? 불교가 사원 전부 다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 작년 초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종교가 사유재산화하는 것은 더군다나 종교가 집단화한 경향이 이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상 그 시행 방법은 뭐냐 하면 종교가 사유집단화를 막기 위해서 종교가 사유재산화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막고 철폐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경제 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정책을 수용을 해서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지만은 일본의 패턴을 참고를 하되 일본 정책과는 정반대로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얘기했던 대로 일본이 저이자 정책으로 하면 우리는 고이자 정책으로 가서 빠르게 망할 놈은 망하고 승할 놈은 흥해서 구조조정을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대책을 찾는 것이 낫지. 환율도 저환율을 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고환율로 가져가서 우리나라가 GDP 개념하고 부가세 개념을 일치시켜서 다시 정책을 하지요. 우리가 수출산업이다. 이제까지는 수출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내수입니다. 내수가 거의 90%가 육박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전 국민이 각 분야에서 누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단위 시간당 발전 속도를 팍팍 높여가는 것이 시간 효율이죠. 시간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이 시간당 발전 속도가 높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 자신이 먼저 이러저러한 기독교의 목사로서 제언을 하면서 한번 더듬고 참고하고 이러저러한 시행 결과를 비교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5년 후에 다음 세대에게는 또 무엇을 얘기할까 참고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를 설교 시간에 대충 몇몇 부분을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러내 봅니다. 감사합니다.